홀라, 요소이 본구. 그리고 오늘 영상은 한국어로 논 ASMR로 진행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저에게 궁금한 점을 댓글로 달아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한국어 사용자로서 스페인어를 배우며 느낀 점에 대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스페인어가 어떤 점에서 매력적인지, 어떤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는지, 또 한국어와 유사한 점은 없는지, 왜 다른 언어가 아니라 하필 스페인어를 선택했는지 등등이요. 저는 이제 막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한 단계라 문법적으로 깊은 지식은 없지만 비기너 입장에서 느낀 유사점과 차이점, 쉬운 점과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반대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스페인어 사용자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제가 느낀 스페인어의 어려운 점은 스페인어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한국어를 배울 때 오히려 쉬운 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느낀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표면적인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인 입장에서 느낀 스페인어의 어려운 포인트부터 말해 볼게요. 첫 번째로 스페인어는 말이 엄청 빠릅니다. 진짜 엄청 빨라요. 실제로 저한테 이런 댓글이 달린 적이 있어요. ¿Sabes que el español es el segundo idioma más rápido? 네, 알고 있습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국어는요, 느리거든요. 사실 저는 제가 스페인어를 배우기 전까지는 한국어가 느린 언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국인 분들 알고 계셨나요? 한국어는 느린 언어랍니다. 근데 스페인어를 배우면서 처음 느꼈습니다. 이 언어는 진짜 빠르구나. 답답한 마음에 막 논문을 찾아봤었는데 실제로 언어별 평균 음절 속도를 비교한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 연구에서 스페인어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언어였고 한국어는 두 번째로 느린 언어였어요. 근데 흥미로운 게 제가 넷플릭스에서 엘리트들이라는 시리즈를 보다가 느낀 건데요. 들리는 걸로는 말이 진짜 빠른데 자막은 생각보다 천천히 지나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한국어는 정보 밀도가 높은 언어여서 말이 느려도 더 많은 정보를 압축해서 전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유튜브 자막을 만들다 보면 스페인어 자막은 엄청 길어지는데 한국어 자막은 짧고 간단한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생일 축하해. 그러니까 저는 원래 생일 축하해 라고 천천히 말하던 걸 Feliz cumpleaños 이렇게 빠르게 말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은 간단한 문장이지만 긴 문장을 또 이렇게 말하려니까 혀가 잘 안 따라가더라고요. 이건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반대로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울 땐 이게 오히려 쉬운 점이 되겠죠? 참고로 제일 빠른 언어 1위는 일본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명사와 동사에 성별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 진짜 미칩니다. 사과나 책상, 햇빛 같은 명사가 남잔지 여잔지 제가 대체 어떻게 아나요? 게다가 형용사도 명사의 성별에 따라 형태가 바뀌고 호칭에도 성별이 들어가요. 한국에서는 성별과 관계없이 똑같이 부르는데 스페인어에서는 상대가 남자면 세뇨르, 여자면 세뇨라, 미혼이면 세뇨리타, 남자면 마에스트로, 여자면 마에스트라. 아니 이름만 듣고 이메일을 보내야 할 때는 성별을 모르는데 어떻게 호칭을 붙여야 되죠? 상대방 성별을 알아야만 호칭을 정할 수 있다는 건 이게 2025년이 맞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세 번째는 어순이 다르다입니다. 스페인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고요.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동사순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로 나는 사과를 먹는다. 스페인어로는 요코무 만사나. 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문장을 만들 때 머릿속에서 순서를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다행히 대부분의 한국인은 영어를 배워봤기 때문에 이 스페인어의 어순이 그나마 익숙한 편이에요. 영어랑 비슷하니까요. 근데 반대로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울 땐 이 구조 자체가 처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순 장벽은 오히려 저희가 스페인어를 배우는 것보다 스페인어 사용자에게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어는 한국어랑 어순이 같고 중국어가 스페인어랑 어순이 같습니다. 네, 이게 여기까지가 제가 스페인을 배우면서 어려웠던 포인트들이고요. 지금부터는 비슷한 점과 배우기에 쉬운 포인트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음절이 딱딱 나뉩니다. 이건 영어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느껴지는데요. 영어는 발음할 때 연음이 많잖아요. 단어 끝과 다음 단어의 처음이 붙어서 한 덩어리처럼 들리고 뭐 축약 같은 것도 많아서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한국어랑 스페인어는 음절이 분명하게 나뉘는 언어예요. 뭐 예를 들어 한국어로 컴퓨터를 말하려면 컴퓨터 이렇게 끊어 말하잖아요. 스페인어는 컴퓨타도라 이렇게 또박또박 끊어서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한국어의 말하기 방식이랑 진짜 비슷해요.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콩글리시, 그러니까 한국식 영어 발음이 왜 생기는지 생각해보면 영어 단어를 연음 없이 음절 단위로 끊어서 발음하는 데서 그 콩글리시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거는 한국어 자체가 음절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처럼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페인어처럼 또박또박 끊어 말하는 언어가 더 편하고 반갑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알파벳을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이것도 정말 큰 장점입니다. 사실 저는 일본어에 한번 도전해 본 적이 있어요. 어순이 한국어랑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이건 배우기 쉽겠는데? 하고 시작했죠. 근데 새로운 문자 체계를 배우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까지. 너무 낯설고 복잡해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스페인어는 이미 알고 있는 알파벳을 그대로 쓴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이 훨씬 낮죠. 쓰기, 읽기가 모두 편하고 심리적으로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모음이 한 가지 소리만 낸다는 점입니다.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영어는 하나의 철자가 상황에 따라 소리가 계속 바뀌잖아요. 뭐 예를 들어 live는 live일 수도 있고 live일 수도 있고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 헷갈립니다. 근데 스페인어는 I는 무조건 E는 무조건 A는 항상 A. 딱 정해진 소리 하나만 나요. 그래서 글자를 보면 어떻게 읽어야 할지 바로 알 수 있고 처음 배울 때도 발음이 훨씬 편해요. 이게 발음이 예측이 가능하고 읽을 때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한국어랑도 굉장히 비슷한 점이에요. 한국어는 또 모음 하나에 소리 하나만 대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스페인어의 이 단순하고 깔끔한 발음 체계가 되게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유사점과 차이점이었습니다. 저는 뭔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저의 언어의 특징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깨닫게 되는 점들이 생겼을 때 공유해 주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Hasta pronto.